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조금 전에 구자영 차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아이의 모습, 닮은 모습이 아니라 일가에 대한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이 아니라 이 도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ICBM 도대체 도발 어떻게까지 할 것이냐, 핵실험은 조만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영 차장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ICBM 정상각도로 쏘진 않았지만 ICBM 조금 낮춰서 쏘면서 본인들은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 수순은 그렇다면 핵실험 아니겠느냐, 7차 핵실험 아니겠느냐. 네. 거기다가 29일이 핵무장 왕성을 선언한 날이기 때문에 이틀 안에 뭔가 일이 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 군 당국도 그렇고 정부 당국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북한의 어떤 핵개발 그 완성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막으려는 어떤 우리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 이후에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간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전에 북한이 ICBM을 쏘거나 아니면 이 핵개발을 했을 때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뭐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ICBM까지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는 뭐 일본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지금 제재하거나 압박하고 있는 움직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만약에 놔둔다라면 네. 이거 축구에 비유를 하자면 약간 노마크 찬스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하. 우리 국제사회가 달라들어서 연대하고 제재하고 압박을 한다라면 북한이 주춤주춤하고 그 핵개발 그를 하려고 하다가도 좀 늦출 수 있지만 만약에 국제사회가 손 놓고 있고 오히려 김주애만 바라보면서 그 좀 시간을 보낸다라면 허를 찌르기 위해서라도 그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은 이 예의주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어떤 연대 이런 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당초 이 북한 핵실험 문제는요, 중국의 당대회와 미국의 중간선거 그 사이에 치러지지 않을까 예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시점은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할지가 지금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핵실험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은 언제로 점쳤냐면 중간 네. 이 선거 전에 아마 치러서 바이든 행정부를 굉장히 곤란스럽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핵 완성 날을 맞춰서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보다 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시점에서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더 있는 것이지 지금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한다? 저는 그러기에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고립이 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속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본다면 북한도 그렇게 경거망동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러시아도 이 정도면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는 것을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가 그렇게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또 다른 도발을 한다 그러면 뭐 계속해서 미사일 발전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레드라인 하나 넘는 SLBM을 할 가능성이 SLBM 이요? 높은 네. 것이고 핵실험은 마지막 가서 결정적인 장면에서 우리가 파국이다라고 판단될 때 아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어차피 이제 이런 환경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마철에는 또 땅이 질어서 못하고 겨울에는 또 동토가 되기 때문에 땅이 얼어서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SLBM이나 혹시 ICBM을 정강각도에서 쏘아서 정말 미국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나요? 지금 15,000을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화성 17호가 실제로 쏘면은 정상 각도로 하면 그거를 정상 각도로 날린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지 만약에 그걸 실제로 한다는 거는 파국으로 가자는 거의 뭐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관리 모드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렇게 대북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정상 간의 만남 부분도 중요하게 주목을 받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한일 정상 간의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셔틀 외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는 좀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 부분을 이끌어갈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변호사님. 이 주일 대사가 연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게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가능성을 떠나서 이게 방문해서 회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동북아의 그 국제 정세를 보면 네. 크게 보면 이게 두 진영, 하나는 이게 그 전체주의 독재 진영, 바로 이제 푸틴의 러시아, 그다음에 시진핑의 중국, 그다음에 김정은의 북한. 이게 북중러. 바로 독재 정권. 네. 이 한 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이게 바로 이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이게 두 진영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저는 결국 이제 강력한 한미 동맹 못지않게 중간에 일본이 끼어야만 완전하게 한미일 동맹이 완성되는 거고 네.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삼불 정책에 대해서 한미일 이게 동맹 안 한다. 뭐 사드 추가 배치하는 이런 게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결국은 이게 한미일 동맹이 추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MB 때 그때 그 셔틀 외교 마지막 노다 총리하고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이제 중단이 된 걸 윤석열 정부는 재개하는 게 맞고 네. 또 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덕민 그 주일 그 한국 대사의 경우에는 이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외교 정책을 이제 총괄했던 또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주창했던 것이 뭐냐면 가장 우리가 이 외교 안보 라인에서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우군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와 약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약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이런 분을 이 주일 대사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한일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일 삼각협력을 이 토대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일 셔틀 외교가 만약에 복원이 된다라면 이 한미일 삼각 공조도 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만 존재하는 삼각동맹. 것이고 네. 삼각 동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보 협력체. 그러니까 일본과 동맹을 우리는 맺어본 적이 없고요. 네. 일본과 동맹을 맺으려면 여러 가지 선결 조건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19년도에 우리 수출에 어떻게 보면 뭐 이 경제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을 사실상 중지시키기 위해서 수출 규제를 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뭐 한일 간의 어떤 정상회담 얘기를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집권당의 어떤 지지율이 낮고 우리를 항상 집권당의 지지율이 낮으면 한국 때리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견인시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 일본과의 어떤 동맹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일본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맹 얘기를 일본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미일 삼각 동맹, 미국을 공통 분모로 하는 삼각 이 동맹으로 얘기도 하고 뭐 삼각 안보 협력 체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뭐 한국 외교의 이 입장은 어떻게 계속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북한의 딸 공개 배경과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한일 관계 전망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